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도사진 다시 유행할까? 인데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최근에 미국 대선이 끝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됐는데 이 집권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총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귀를 스쳐서 귀에서 피가 막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활동 중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슈퍼맨처럼 뭔가 힘있는 제스처를 취한 사진이 밑에 사진 기자한테 찍힌 사진이었죠. 사실 그 현상 자체가 영상으로 찍었을 때는 정신없고 마치 사고 현장처럼 보였을 텐데 그 사진 한 장은 그 모든 사건의 메시지를 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해 보였죠. 또 특히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이다 보니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때 그 사진 보면서 이거 보도사진, 저널리즘 사진이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저널리즘 사진은 세계 2차 대전 시절에 1939년에서 45년 이 시절에 굉장히 더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전설의 보도기자 로버트 파카죠. 포토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보도사진을 촬영했던 작가입니다. 이 로버트 작가가 남긴 사진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진은 어느 공업파 병사의 죽음, 스페인 내전의 사진인데 1936년도 사진입니다. 총을 맞고 뒤로 넘어가는 장면은 바로 옆에 있는 보도기자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극적인 순간이고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일부러 연출한 거다라는 루머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총알을 맞는 순간에 옆에서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뽑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엄청나게 총알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병사들의 움직임을 찍었죠. 물론 그 사진이 더 유명한 거는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려서 찍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장갑차에서 내리자마자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육지로 지나가려고 걸어 올라가는 병사들을 자기가 찍는 그 순간이 본인도 총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물론 로버트 파카는 지뢰를 받고 사실 종군 기자로서의 명을 다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그의 사진은 전쟁의 위험성, 무서움을 극적으로 잘 보여줬던 사진이죠.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찰나의 순간이라는 부분에서 사진기를 쫓아올 수 있는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 이 순간을 영상을 보면서 회상한다는 건 굉장히 지루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임팩트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내 모든 과거의 한 장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결혼식 사진도 영상은 결혼식 사진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이제 웨딩 사진 사업을 했을 때 사진 작가였었거든요, 사실. 실제 결혼식에서는 행사 사진을 찍는 제가 더 퍼스트예요. 사진을 찍히고자 하는 피사체, 신랑 신부들 앞에 쓰는 사람은 영상 카메라맨이 아니라 저처럼 사진 카메라맨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결혼식 영상을 돌려보는 일은 별로 많지 않지만 몇 장의 사진을 이렇게 내 눈에 딱 박아서 기억하는 일은 많기 때문에 특히 키스신이나 이렇게 꽃잎 뿌릴 때 그 순간의 찰나를 찰칵 찍는 그 사진 한 장은 어떤 영상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전쟁이라든지 암울한 순간의 기억의 한 장을 로버트 파카나 포토 저널리즘, 저널리스트들이 찍은 사진, 이 사진 한 장이 그때 시대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반증하는 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고 우리한테 뭔가 심금을 울리는 기억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진들도 좀 있잖아요. 아이가 막 뛰쳐나오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가를 보여줬던 사진도 퓰리처상이라고 보도사진에서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사진으로 인해서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다,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죠.
저번 시간에 넷플릭스라는 매체는 집에 TV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 되지만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굉장한 큰 임팩트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고 못 사는 나라라든지 삶이 힘든 사람한테도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릴 수 있다는 거는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는 넷플릭스나 영상에 대한 파급력이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고 느낌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사진이 특히 보도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보도사진이 꼭 유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사진이라고 갖고 있는 그 메커니즘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한 장의 사진이 10분짜리 영상, 100분짜리 영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울림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로버트 카파를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빨간색이 심볼리즘인데 그 빨간색과 피와 여러 가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이제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제치고 이번 미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도사진이 그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3회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구성과 구도, 색감 여러 가지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배운 후에 우리가 그걸 잘 녹여서 영상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재료를 손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니까 그걸 많이 공부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미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러나 저러나 순수의 결정체는 역시 사진이구나. 사진이라는 게 극적인 순간에 셔터를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큐! 그 다음에 뭐 NG! 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찍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에 옆에 카메라, 작은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문학으로 치면 소설이 아니고 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제가 긍지를 갖게 됐어요. 아, 내가 사진을 공부한 거 맞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있었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부터 과거의 사진 작가들, 특히 흑백사진 필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도 매그넘 기자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매그넘 작가, 종군 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이 찰나의 순간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있는 필름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보자. 이 부분이 저로서는 사진 작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다 하면 그 사진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나 좌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도사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공부할 부분도 많지만 이런 감정을 울리고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뭐 극적인 순간이라니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사진으로 남겨보는 버릇도 사진 작가가 가져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보도사진, 저는 이제 유행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전쟁은 굉장히 잔혹하다라는 거를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와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의 전쟁 이런 것들만 봐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자들이 찍은 저널리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을 정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 다시 남을 죽이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적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보도사진은 더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위험하고 자극적인 사진을 찍어내는 이 순간이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걸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카메라맨들이 전쟁이나 굉장히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오히려 레트로처럼 예전께 다시 유행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보도사진 작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운 거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영상 자체가 CNN이나 어떤 뉴스 채널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너무 게임같이 보이더라고요. 장갑차가 터지는 영상, 건물이 터지는 영상들이 전쟁에 대한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좀 즐거움이 오히려 돋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말 세상이 많이 무섭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보도 기자들이 뛰어다니고 그 잔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누가 더 이길까라는 형태의 게임적인 느낌의 영상이나 편집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보도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좀 위로가 되든 아니면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알려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멋진 사진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션팍의 사진 이야기, 이 보도 사진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